우리가 돈 모으는 동안에 해야 되는 거는 1억을 모은 다음에 내가 즉시 해야 할 행동에 대한 고민, 그리고 공부인 거죠. 많은 사람들은요, 1억을 빨리 모으기 위해서 배달 알바를 하고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주는 은행을 찾아가서 예금을 넣고 뿌듯해하기도 합니다. 또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주식으로 돈을 벌어보려고 시도하기도 하죠. 이거는요, 1억을 모은다라는 목표까지만 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1억을 어떻게 사용해서 어떤 수입 파이프라인을 확보할지 고민하는 게 현명합니다. 왜냐? 1억을 모으는 게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이상적이냐? 직장인이 200만 원씩 저축해서 4년이면 대략 1억 정도 모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돈을 모으면서 1억이 모였을 때 투자할 대상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부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소액으로 투자를 해보는 거죠. 만약에 내가 3천, 4천 모았는데 공부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요. 그러면 빌라를 한번 사볼까라고 투자를 한번 진행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돈을 번 방법으로는 예시를 들어보면 부동산 경매, 그리고 부동산 보는 방법을 제가 공부를 했어요. 부동산 경매로 싸게 사는 방법을 공부하고 부동산을 보는 방법을 공부해서 어떤 부동산을 얼마 정도의 가격으로 매수해서 어떻게 운영하다가 얼마 정도에 매도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한 2천에서 3천 정도 모였을 때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빌라 투자를 해보는 겁니다. 소액 빌라 투자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요.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쉽게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해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액이니까요. 경쟁은 치열한데 월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임차 수요가 풍부해야죠. 매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받아줄 수요층이 있어야죠. 근데 싸게까지 산다?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도를 해도 좋은 물건을 못 살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경쟁이 진짜 치열하니까요. 그래도 그 기간 내 물건을 보는 능력이 급상승할 겁니다. 그냥 강의를 듣고 책을 보는 것보다 내 돈을 투자하려고 직접 뛰어드는 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이런 저희 투자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으시다면 고정 링크에 영상을 하나 달아놓겠습니다. 그 영상에서 투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럼 1억을 모으는 게 왜 어려운지, 1억을 모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1억을 모으는 동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남았죠. 1억을 그래서 어떻게 모을 거냐.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지름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1억이 모으면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때부터 진짜 진검승부거든요. 그때부터 투자할 거 기웃거리면 사기당하기 딱 좋습니다. 내가 돈은 가지고 있는데 현금을 쥐고 있는 게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거예요.